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대상포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발표한 2016년도 진료 인원을 보면 무려 69만 명이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리나 이렇게 봤더니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께서 대상포진에 잘 걸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증상, 치료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재발 가능성,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란 띠대, 형상상, 물집포, 마마진, 그러니까 띠 모양의 형태로 물집이 몸의 한쪽에만 나타나는 질환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척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이든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띠 모양으로 홍반이라고 해서 피부가 좀 빨갛게 되면서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고름까지도 생기는 그렇게 물집 모양의 피부질환 같은, 그러니까 피부과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한쪽으로만 띠 모양으로 생깁니다. 아니면 어깨 이런 데에도 그런 게 생기고요. 아니면은 얼굴에도 많이 생깁니다. 얼굴에 요 반쪽에서 요 위쪽.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포 같은 것들이 몸에 생겼는데 근질근질하고 가렵고 아니면은 좀 따갑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얼굴 이 부분에 생기거나 어깨에 생기거나 이쪽에 띠 모양 아니면 요 겨드랑이 아니면 등 쪽에 이런 게 생기면은 대상포진을 의심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 대상포진은 수두 예방접종을 했거나 아니면은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상포진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건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랑 똑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두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소아들이 수두에 많이 걸리죠. 몸에 이렇게 물집 같은 게 몸에 생겨가지고 소아과에 가서 수두를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쉽게 치료가 됩니다. 별로 큰 병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수두가 치료가 돼도 완전히 치료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신경, 척추 같은 이런 신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병을 일으키지 않고 잠복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 동안 숨어 있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수두 바이러스를 계속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 우리가 면역력이 정상이고 체력이 정상이면은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수두 바이러스가 기어 나오는 거죠. 기어 나오면서 띠 모양으로 이 신경절이라고 하거든요. 신경절을 따라서 기어 나오면서 여기서 피부에서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물집과 수포를 일으키면서 그 신경들을 막 공격을 하면서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면서 가렵고 근질근질하면서 따갑고 심하면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게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수두 바이러스인데 정확한 이름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평생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으로 발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초기 증상은 대상포진이 처음에 걸리게 되면 내과를 가실 수도 있고 피부과를 가실 수도 있어요. 왜 피부과를 가시냐면은 이렇게 피부에 물집하고 근질근질 하니까 피부과를 가시겠죠. 또 한 가지, 내과로 가시는 분들은 감기 증상 같아요. 근육통과 몸살 증상이 있으면서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기에 걸렸나 보다 해서 내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상포진은 열이 나고 감기 증상, 몸살 증상,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피부 쪽에 물집이 나고 근질근질하고 통증이 나타나고 찌르는 듯한 통증도 나타나고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빨리 치료 안 하면 이게 점점 심해지고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매우 무섭습니다.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두고두고 신경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왜? 아까 전에 그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괴한다고 했거든요. 가만히 냅두면 신경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아주 무서울 수가 있고요.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몸통에 나타나면 여기 신경이 파괴되는 거고, 얼굴에 대상포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신경이 파괴가 되면서 안면마비가 생기면서 이 안면마비는 아주 장기적으로 어떤 장애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대상포진이 이런 게 만약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빨리 병원에 아주 빨리 가서 최대한 빨리 약을 치료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치료제라는 건 뭐냐면은 항바이러스제, 수두 바이러스를 잡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하고요.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를 또 진통제도 처방을 하고요. 가렵다면 가렵지 않은 그런 약을 처방을 합니다. 50세 이상부터는 특히나 이 대상포진이 더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꼭 예방주사를 맞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안 걸리냐? 체력이 좋으면 안 걸립니다. 체력이 약할 때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염이 돼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 걸리지가 않고 그냥 스스로 걸립니다. 언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체력이 허약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스스로 걸린다. 자, 치료제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72시간 내, 그러니까 3일 이내가 골든타임인데요. 왜?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은 이 신경이 아까 전에 좀 손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신경이 손상이 좀 돼서 합병증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기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기어 나와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해로운 일을 하기 전에 골든타임 3일 안으로 빨리 치료제를 먹게 되면 얘네들이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다 죽여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3일 내로 투여를 해야 되고요.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투여를 하면 신경 손상이 거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합병증이 거의 안 생기고, 신경이 손상이 됐냐 안 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 이거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게.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이게 대상포진이 처음에는 근질근질 하다가 이제 심하게 막 아파지거든요. 입원해야 돼요.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상포진이 악화됐을 경우에 완전 중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통증들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바로 통증이 조금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피부에 물집, 고름, 그런 증상들이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동시에 많이 좋아집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 드시라고 보통 처방이 되고 있고, 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 수두 바이러스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죽고요. 부작용은 거의 없긴 한데 가끔씩 위장이 불편하신 경우, 약간 구역구토나 설사라든지 이렇게 위장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건태감이나 아니면은 두통,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부작용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드셔야 됩니다. 지금 가벼운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드시라라고 이렇게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약은 통증이 심하다면 당연히 진통제를 투여를 합니다. 진통제는 간단한 소염 진통제가 있고요. 조금 더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신경통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경통약을 투여를 하고요. 신경통약 가지고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대상포진을 방치해 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 늦게 치료하신 분들은 통증이 매우 심하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늦게 치료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초강력 진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초강력 진통제를 투여를 합니다. 초반에 오신 분들은, 빨리 오신 분들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통증이 별로 없고 그냥 근질근질하고 이런 증상만 있습니다. 가볍게.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가려움증 약만 이렇게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뭐 영구적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신경이 손상돼서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늦게 치료한 사람이 이런 합병증이 잘 생기고 연령이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일수록 이런 합병증이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셔야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고 그 발병 부위에 염증이 나고 그 다음에 체내 통증 유발 물질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대상포진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이 더욱더 손상되는 그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부위가 어떠냐면은 그 걸린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신경절을 따라서 그 물집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그게 얼굴에 생기게 되면 눈, 코, 입 이런 데도 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이라고 있어요. 3차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에 있는 게 3차 신경통인데 엄청난 얼굴의 통증이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귀라든지 이런 데 신경이 손상이 돼 얼굴의 안면에 대상포진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귀에 신경이 손상이 돼서 난청, 이명, 윙 이런 소리,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합병증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는 정말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고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 병원에서 입원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중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눈 근처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에는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왜? 눈의 신경이 다 손상이 돼서.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고, 중추신경이 뇌라든지 척수의 중추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이 합병증 이 부위가 다 각각 발생된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이 문제면은 손 쪽으로, 정형외과 쪽으로, 그런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 합병증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눈이 문제면은 안과 전문의가 치료를 하게 되고, 귀에 만약에 합병증이 생겼으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치료를 하게 되고, 중추신경에 만약에 합병증이 생겼으면 신경과 전문의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상포진 후신경통은 여기저기 다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큰일 나니까. 대상포진 재발. 나는 대상포진이 한번 걸렸는데 또 재발이 되나요? 자, 보통 면역력이 어느 정도 정상이신 그런 분들은 3년 내로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재발이 거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이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재발이 되냐? 50세 이상이시고
여성분이 재발 가능성이 높고요.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체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재발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재발 부위는 재발인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상포진이 생겼다면 재발할 때는 이쪽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다른 부위에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누가 잘 걸리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 약하신 분인데 암 환자, 이렇게 체력이 약하신 분, 암 환자, 당뇨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당뇨약도 잘 드셔야 돼요. 천식 환자, 천식으로 이렇게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 신부전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신장이나 이게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상포진이 더 잘 생깁니다. 큰 수술을 받으신 분, 수술 후에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20대나 30대도 대상포진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 업무의 과로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경우에 대상포진이 잘 걸리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영양소를 잘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과일, 채소, 단백질, 고기, 이런 것들을 골고루, 견과류 이런 것들을 잘 드셔야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안정을 취하면 훨씬 더 체력이 강화될 수가 있고, 운동을 좀 하셔야죠.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걷고 산책을 하고 체조를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수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면은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하셔야지 대상포진에 안 걸릴 수가 있다. 대상포진에 안 걸리려면 예방주사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방주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예방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대상포진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률을 51%나 66%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대상포진에 잘 안 걸리고, 대상포진에 걸렸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약하게 걸리고 합병증도 훨씬 더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꼭 맞는 게 좋고요. 만약에 50세에서 59세에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셨다면 한 70%에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나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방주사는 50세 이후에 맞는 겁니다. 허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50세 이상부터 맞는 거예요. 40대는 안타깝지만 허가적으로, 허가사항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네.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도 맞습니다. 언제? 최소 1년 후에, 바로 맞는 건 아니고 1년이나 3년 후에 나중에 맞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